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고용부 전직 공무원들 중대재해법물 만났다. 중대재해법 폭풍.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롯감들이 정감 출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높은 처벌 수준과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기업과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관들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관들의 몸값이 뛰고 관련 정부 부처의 몸집이 불어난 만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 기업 처벌을 강화해 공무원들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지옥. 하루 만에 세계 1위 오징어 게임 제쳤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오징어 게임이 83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은 지 2개월 만에 또 한 번 세계적 인기를 기록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K-드라마가 보편적인 정서를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낸 점이 세계 각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번 마음을 연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삼성 파운드리 20조 투자. 미화 반도체 동맹 강화로 TSMC 맹추격.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결정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TSMC는 이미 지난 4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파운드리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10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만의 TSMC에 이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8%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위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14%에 그쳤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신선식품 온라인 매출 연 50%씩 성장. 여기서 밀리면 끝장.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매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 배송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회사 측은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오픈마켓 형태의 공산품 판매로는 다른 전자상거래 회사와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던 신선식품 분야부터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빠른 배송을 향한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은 이미 치열한 상태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등 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로켓 배송과 샛별 배송 등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도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삼김 끌어안기, 성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지도부 진영을 갖췄다. 또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합류를 확정지으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삼김 끌어안기가 성사됐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동구 이촌동에서 김한길 전 대표와 50분간 독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을 찾아가 김병준 전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영입에 합의했고, 이날 김한길 전 대표에게서도 합류 확답을 받은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끝까지 간다. 의혹 앞서지만 심상정만 완주 가능성 높아. 대선 때마다 정치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제3지대다. 여야 거대 양당 사이에 자리 잡은 새로운 인물 혹은 영향력을 갖춘 정당의 후보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중도 성향의 후보를 말하지만 요즘은 중도로만 한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중요한 건 대선 결과의 영향력 혹은 파괴력을 가졌는지다. 그것이 충족되면 제3지대로 인정을 받는다. 심상정 후보는 이미 2017년 대선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지만 끝까지 완주하면서 존재감을 키운 경험도 있다. 이번에도 완주 가능성이 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심상천은 코로나 확산, WHO, 유럽서 3월까지 50만 명 사망,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에서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 원, 금리 인상 겹쳐 불면의 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공시가격 등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며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주택 보유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유진 PA, 두나무, 우리금융지분 인수 유력, 우리금융지주가 20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 PA와 두나무 등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분을 나눠 갖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분 최종 인수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만 6천 개 편의점이 모두 와인숍, 편의점 GS25가 전국 의인 소비자들의 와인숲으로 등극했다. 고급 주류 구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울의 지역에서 GS25의 스마트 오더 서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초로 스마트 오더를 도입해 온라인 주류 시장을 선점한 데다 와인 품목수와 물량이 타설을 압도하면서 주당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GS25는 일반 편의점보다 주류가 5배 더 많은 주류 특화 매장을 늘려 와인 전문 편의점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내년 코스피 전망, 뚝뚝, 최하단 2650 의견도 연말이 다가오자 증권사들의 내년 국내 증시 하우스뷰가 나오기 시작했다. 벌써 증권사 13곳이 내년 유가 증권 시장 움직임을 전망했다. 10월에 의견을 표명한 증권사들은 3,400에서 3,600선까지 코스피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2,800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들어 코스피가 2,650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치가 낮아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로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긴축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경계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해발 3,800m 고산지대에 K건설 페루 관문공항 짓는다. 지난 19일 페루 남동부 쿠스코주에 위치한 친체로 신공항 건설 현장. 해발 3,8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페루에서 유명한 고산 증약까지 먹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현장 근로자 1,600명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특수건설 장비와 트럭 등 350여 대를 이용해 자재를 나르고 흙을 퍼나르는 등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2년 전 이곳은 농경지와 초지였지만 지금은 집 표면의 나무와 숲이 모두 제거되고 흙을 깎고 메우는 토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날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페루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추진된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총 사업비 7,600억 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15개 공항시설을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도 석유 이상은 굳건, 아직 전투기와 군함을 신재생에너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석유 자원 투자는 지속돼야 합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울산 석유위축기지 준공과 관련해 탄소 중립 같은 저탄소 기조가 대세지만 한쪽에서는 향후에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2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